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 작가분이 최근에 겪으신 어쩌면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좀 꿈꿀 만한 그런 경험담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, 네네. 보내주신 박금필 작가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. 이게 단순히 계약 성공,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작가님 마음을 움직인 건 뭐였고 또 출판사는 어떤 가능성을 봤을까 이걸 좀 따라가 보려고요. 네, 흥미로운 기록이더라고요. 그렇죠. 이 기록을 보면 작가랑 출판사 사이에 뭐랄까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어떤 조건이 좀 특별한 대우로 여겨지는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 그 선인세 지급 조건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. 이게 왜 중요한 의미인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 부분 중요하죠. 자, 그럼 이 계약 과정에 좀 재미있는 지점들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작가님이 여러 제안 중에서 최종 후보로 두 곳을 딱 추렸는데 두 곳 다 대표가 직접 연락이 왔다고요. 결국은 다빈치하우스를 선택하셨고요. 네. 그 이유가 대표님이 보여준 어떤 적극성 그리고 작가를 존중하는 태도 이게 가장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. 대표가 직접 나선다는 거. 네, 그게 아무래도 좀 크게 다가오죠. 이 작가, 이 원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. 이런 심오일 때니까요. 맞습니다. 특히 그 다빈치하우스라는 출판사의 특성을 알면 그 의미가 더 커지는데요. 아, 특성이요? 어떤 건가요?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가 주로 외국 서적 번역 출판에 한 90% 정도 집중하는 곳이거든요. 90%나요? 와, 네. 그러니까 국내 작가 원고는 한 10% 정도. 그것도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판단될 때만 진행하는 거죠. 이야, 그럼 그 10%의 벽을 뚫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곳에서 대표가 직접 연락하고 또 최종 선택을 받았다는 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는 거죠. 작가 입장에선 원고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.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사업적인 판단이 딱 뒷받침된 결정이라는 거고요. 와, 그럼 배경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선인세 지급 조건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. 작가님 본인도 이거 정말 이례적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고요. 네, 맞아요. 선인세라는 게 아시겠지만 책이 팔리기 전에 저자에게 미리 인세를 지급하는 거잖아요. 네네. 이게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제안했다는 건 이 책은 확실히 된다 하는 강한 자신감 그리고 작가에 대한 깊은 신뢰 이걸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 중 하나예요. 투자 같은 거네요, 그럼. 그렇죠. 일종의 투자죠. 특히 다빈치하우스처럼 국내 작가 출간에 신중한 곳에서 선인세를 먼저 제안했다는 건 그 원고 가치랑 작가 역량에 대한 확신이 정말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. 아, 단순히 글이 좋다. 이걸 넘어서 시장에서 통할 거라는 확신, 그리고 작가 자체에 대한 믿음까지. 그렇군요. 네. 게다가 출간 일정도 원래 예상보다 좀 앞당겨서 6월 중순에서 7월쯤 작업 시작하고 9월 출간을 목표로 한다고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에 대한 배려, 기대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? 물론입니다. 출간 일정을 앞당겨준다는 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거든요. 출판사 내부적으로는. 아, 그렇죠. 다른 책들 스케줄도 있고 할 텐데. 네. 그런데도 이걸 조정해준다는 건 이 책을 빨리 독자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출판사의 어떤 의지, 기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작가님이 보니까 23년 10월, 24년 8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책이시던데 거의 1년에 한 권씩 꾸준히 내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네요. 대단하시네요. 이런 꾸준함, 성실함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을 겁니다. 지속적인 창작 능력, 이게 중요한 자산이니까요. 그러고 보니 그 책이 나올 때 리드리드 출판, 지금은 지니의 서재라고 하던데 여기에 알토북스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이 됐어요. 근데 두 곳 대표님이 같다고요?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, 그 부분은 아마 출판사의 브랜드 전략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브랜드 전략이요? 네. 때로는 특정 장르나 작가 라인업을 위해서 임프린트라고 하죠.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계약은 다빈치하우스와 했지만 책의 성격이나 마케팅 방향에 따라서 알토북스라는 브랜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쪽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. 같은 대표 아래에서 여러 브랜드를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계약은 외서 위주의 출판사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국내 작가를 선택했고 또 선인세 지급이나 일정 조정 같은 걸 통해서 아주 강력한 신뢰를 보여준
그런 사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작가님의 꾸준함과 원고의 힘, 그리고 출판사의 어떤 안목과 결단이 잘 만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. 9월에 나올 책이 정말 기대되네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출판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이런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를 결정했을까 하는 거죠. 단순히 이번 원고 하나가 너무 좋아서 그 성공 가능성만 본 걸까요? 아니면 매년 꾸준히 결과물을 내놓는 이 작가의 미래 성장 가능성,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투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좋은 원고를 알아보는 눈을 넘어서 작가의 잠재력까지 내다보는 출판사의 안목, 그리고 그 관계의 본질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